배 대표님, 지난 결선에서 아쉽게 탈락하신 분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아닙니까? 지난 5.3 이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56.53%,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43.47%, 그러니까 13.06%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만은 한동훈 후보로서는 상당한 선전을 했고, 그렇습니다. 이 44%에 이르는 절대적인 지지층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후보는 대선 이후 보수를 혁신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지금 다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지금 경선이 끝났지만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동훈 전 후보가 이전에는 본인 스스로가 자취를 감추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이른바 라방이라고 하죠. 예. 이런 것도 해서 라이브 방송을 계속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지금 그럴 때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오히려 정치인들은 멈추지 말고 계속 가는 것도 자신의 이 역량을 계속 키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정당의 가입자도 계속 독려를 하고 예. 당원들을 늘려가는 것도, 물론 뭐 일각에서는 전당대회에서 당을 완전히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엎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 작업이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것도 정치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것도 정치죠. 그건 아니 뭐 정치 보수를 아닙니까? 혁신하고 당을 혁신한다고 그렇죠. 지금 선언했는데, 우군들을 모아야죠. 아니 그러면은 당권을 잡지 않고 어떻게 혁신을 합니까? 불가능하죠. 밖에 앉아서 더군다나 불가능하죠. 금배지도 없는 원내가 그렇죠. 혁신할 방법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한동훈 전 후보를 분석하면서 제가 상당히 또 호평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 팬덤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도 저렇게 뭐 마치 다 이긴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이재명 후보를 빼고 나면 그렇게 팬덤이 있는 정치인은 없어요. 없죠. 없어요. 아무도 없죠. 네, 뭐. 두 번째로는 뭐 검사다 어쩐다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실력을 갖춘 정치인이에요. 네. 실력을 갖췄다는 건 뭐냐면, 뭐 이게 뭐 기본적인 외국어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토론회 때 보면 실력을 딱 준비를 하잖아요. 예. 토론회에서. 저는 세 번째로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남아있는 건 경륜입니다. 경륜과 균형이에요. 그래서 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유연해지고, 또 경륜이라는 것은 안보라든지 경제 이런 부분들은 한동훈 후보가 완전히 이제 편안하게 장착하지 못한 무기거든요. 예. 경제 안보 이런 부분들을 다듬어가면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대선도 있을 테고요, 또 서울시장 선거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에 짱짱한 그런 기회들을 살려나갈 수 있는 보수의 신병기, 그리고 보수의 자산, 이 부분이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역량과 매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동훈 전 후보의 이 행보는 저는 거침없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보수,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지향해야 될 것은 새보입니다. 새로운 보수, 정말 뉴 보수는 이런 거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모습들이 앞으로 가장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를 지금 지원했던 지난 경선 과정에서 한 20여 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그렇죠. 아마 지금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앞으로 결국 보수가 희망을 가지려면은 한동훈 후보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많은 의원들이 한동훈 후보 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우선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앞서도 이야기한 대로 43.47%, 이건 자발적으로 지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요. 그 지지층을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본인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라방도 하고 있지만 정치 플랫폼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지속적으로 지지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소통을 직접 하겠다. 이 정치 플랫폼을 만든 대표적인 이 국민의힘 사람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아니에요? 코카콜라죠. 그러니까 그 청년의 꿈이라는 맞습니다. 플랫폼을 만들어갖고 네. 청년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한 결과
이 경선 과정에서도 보면 20, 30대는 전폭적으로 홍준표가 아주 가장 높았죠. 홍카콜라였죠. 예. 다른 후보들은 뭐 몇 프로 안 나오는데 한 자릿수인데 홍준표 후보는 두 자릿수 이상이 꼭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 소통을 해 나가면은 지지 저변을 그렇죠.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네. 더군다나 이 대선에서 승리를 하든 안 하든 결국은 전대는 조기에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동훈 대표로서도 충분히 전대에 나가서 겨뤄볼 만하고 또 당을 혁신하려면은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뭐 승리를 하더라도 당은 뭔가 쇄신하는 모습, 또 한덕수 후보가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당은 좀 젊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보완적인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한덕수 후보는 그동안 평소에도 같은 한씨이기도 하지만 정주환 씨, 네네. 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한 정치인, 그렇죠.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기둥이 나타났다. 후보에 대해서. 그래서 한동훈 후보 개인적으로도 당 대표에서 물러난 뒤에 여러 차례 격려 전화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번 경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한덕수 후보가 전화했다 그래요. 예, 바로 전화를 한동훈 전 했지 않습니까? 대표한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도,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친윤들의 날치기, 단독 입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어떻게든 이번 대선 이재명 후보와 맞서서 펼쳐지는 보수 진영의 대결합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역할을 할 걸로 봐요. 며칠 남지 않았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서서 선거운동을 해주는 것과 안 해주는 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엄청난 있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당원들이 보더라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죠. 아, 저 봐라.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얼마나 그 경선이 불만스럽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역할을 해주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오고 이재명 후보의 지금 독주를 펼치고 있는 이런 대선에서 견제구를 던지고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평가를 반드시 저는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는 대선 이후에도 뭐 당대표라든가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도 있는 그럼요. 것이고 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면은 국회의원에 또 입후보할 수도 있는 그렇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 맞습니다. 만약 집권을 한다면은 얼마든지 총리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정부도 대통령은 설사 좀 나이가 드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총리가 젊은 총리로서 책임 총리를 맡아갖고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역량을 지금 겸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무한하게 열려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한덕수처럼 경륜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게 된다면 또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또 실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뭐 대정부 질문을 받더라도 뭐 서슴없이 또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게 또 정말 이 거대 공룡 야당에 대해서 야당이 지속된다면 그것을 그대로 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보일 수가 있는 역할을 또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만큼 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가 치러지면 지금 당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나경원,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 외에 이번에 한밤의 쿠데타로 김문수 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하는데 크게 공헌을 한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모양인데 당대표직에. 네. 그러나 뭐 대선에서 승리를 한다면은 또 뭐 변수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만약 패배한다 한다면 그런 기회가 분들은 없죠. 전부 뒤쪽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맞습니다.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앞서 이야기한 대로 당을 쇄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지 않겠느냐. 그건 당원들이 세우는 거라. 그렇죠. 예. 지금 거론했던 어떤 사람보다도 상품 가치가 누가 높다고 보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고 박사님. 예. 여전히
여소야 되거든요. 예. 대선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또 하나는 당을 쇄신하지 않고는 미래는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한덕수 후보까지도 이건 외부에서 수혈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당 내에서 이 인물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대 교체, 그다음에 시대 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 여론이 탄핵 반대쪽에서 점점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쪽으로 여론이 옮겨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단일화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징할 거예요. 이거 정말 이거 가지고는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의 중심에는 누가 서 있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한동훈 전 대표도 10일 날 이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 추종자들에게 휘둘리는 당인 것 같아서 안타깝다. 특히 이 친윤들이 예. 아직도 윤석열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 뜻을 여기다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재로서는 한동훈밖에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시대를 교체하고 세대를 교체하고 정치를 교체하는데 맞습니다. 가장 선봉했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너무 때가 묻어버렸어요. 이제는 정말 고루한 상황으로 이제 뭐 정말 강성 보수, 아스팔트 보수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키워야 돼요. 한동훈도 그렇고 김재섭도 그렇고 김용태도 그렇고 이런 당의 분위기가 이제 쇄신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돼야 되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대선 결과까지 좋아서 그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대선 결과가 그렇게 썩 뭐 끝날 때까지는 또 끝난 게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시죠. 예.